안녕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강제동원 역사 기억전시회 1일 도센트를 맡은 고나리입니다. 전시는 서울여대 결의하나 주최로 지난 1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바론갤러리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직접 오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과 전시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전시 투어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45년 한국은 마침내 해방을 맞이했으나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일본 본토에만 125만 명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당한 임금은커녕 인간의 대우도 받지 못했지만 일본은 자국민들에게만 보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배상과 사과조차 없는 굴욕적인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마침내 197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첫 법적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2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무상자금 3억 달러 중 8.7%에 불과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피해자들은 수령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 목소리는 커져갔으나 일본은 국민 성금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감추는 기만적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피해자와 연대하는 단체가 생겼고 피해자들은 일본에서의 소송에 기각을 당하자 한국에서 다시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투쟁 덕에 진상규명위원회와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야스쿠니의 피해자들을 강제 합사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피해자들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8년 마침내 피해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내려지게 됩니다. 73년 만에 한국 법원이 최초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항구의 강제 매각에도 적반하장으로 항의를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의 정당한 법적 책임과 진심이 담긴 사죄의 배상입니다. 이러한 길고 긴 투쟁을 이어오느라 이제 강제동원 역사 피해자분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어 이러한 투쟁을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할린에서 온 편지. 이윤진. 사진 단 한 장과 편지. 강제동원된 아버지께서 사할린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남긴 물건입니다. 사진은 낡아 희미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은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윤옥중, 해바라기 인생. 송수빈. 지금도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다정히 걸어가는 걸 보면 그저 부럽기만 하고 부모님과 한 번이라도 걸어보면 한이 없을 것이라는 윤옥중 씨의 증언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아픔에 대해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림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남순. 뒷밤터 집에서. 한조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당사자 외에도 그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속을 삭이던 가족들의 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마음과 감정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이춘자.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오윤진. 어린 나이 아버지가 어찌나 그리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가족들에게 저의 그림을 통해서라도 부디 작게나마 위안을 받으시길 바라며 그린 그림입니다. 정유민. 그리운 아버지. 해방 직전 끌려가신 아버지를 찾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신 이명군님. 그분을 대신해 이제는 희미해진 기억 속 얼굴을 그린다. 정유민. 그리운 어머니. 강제동원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자신은 살 수 없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조선으로 가서 살아라.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과 낯선 땅 조선으로 향하신 위대한 박진부님의 어머니를 그리며
이진희, 정윤현 시아버지의 기록을 찾아서 우리 시아버지와 같은 노동자의 기록은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부와 기록을 공개할 때만 그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제동원에 관련된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만 유족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이진희, 동정남,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내 아버지는 천황을 위해 죽어간 것도 아니고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어간 것도 억울한데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까지 되어 있다니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망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합사하겠다고 묻지도 않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뿐이었다. 최성은, 이인복, 어버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때 그 시절 피해자의 모습과 그를 그리는 그의 자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김지윤, 신명옥, 박헌태 시부, 따스히 끌어안고픈 한 맺힌 아픔, 한 맺힌 사연. 사진 속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봅니다. 반효경, 최두용, 아빠를 닮아있네. 자수를 놓았습니다. 봄에 잠깐 내리는 이슬비처럼 맑은 인상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째 수인지 잊었을 때쯤 난 당신의 얼굴을 외워버렸더군요. 매일 밤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느낀 것은 한마디 말보다 뜨겁고 단단하며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을 다할 수 없는 마음을 보냅니다. 명노은, 최낙훈, 이병순, 기억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을 초상화로 남겨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였다. 전시회 한켠에는 13살의 나이에 일본 후지코시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김정조 할머님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언니를 만나게 해준다는 말에 어린 나이에 끌려간 김정조 할머님은 고향을 그리며 울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공간에는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께 연대의 힘을 전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오디오 부스와 전시소감 작성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유족분들의 증언을 직접 녹음해 볼 수 있는 오디오 부스를 통해 그 감정과 역사를 더 깊이 있게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신일철 죽음 주식회사에게 일제감정기에 동원된 피해자분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본 아베 총리는 징용공 대신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원고가 모집된 것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희석하려고 하였고 2021년이 된 지금까지도 기업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제감정기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 역사는 단순 일본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한국 국민들의 역사이며 양국의 역사 인식과도 연결되어 있기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남은 피해자분들은 오직 두 분뿐. 남은 유족분들 또한 점점 힘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나서 힘을 합칠 때입니다. 강제동원 역사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증인입니다. 오늘 강제동원 역사 전시회 1일 도슨트를 맡은 최은이었습니다.